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남입니다. 오늘은 욜로를 이용한 딸기 박스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욜로는 울트라리스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욜로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입니다. 즉, 이미지를 한 번만 보고 이미지 속의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로 CNN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욜로를 이용한 자동차 속도 측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딸기 박스 인식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는 욜로에서 사전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 바로 욜로 라이브러리만 사용해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번은 카, 그 다음에 5번은 버스, 트럭으로 상세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 딸기는 없습니다. 과일로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등의 과일은 있는데 딸기는 없습니다. 즉, 욜로 기본 모델로는 딸기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욜로의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해서 딸기는 따로 학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딸기와 같이 욜로 기본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제 딸기를 커스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스텀 데이터의 훈련 또는 학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동영상이고요. 왼쪽은 로우 데이터가 되겠고 오른쪽은 저희가 욜로를 이용을 해서 딸기 박스를 인식하도록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과시키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에 이렇게 박스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라벨링 그 딸기 이름 딸기라고 하는 딸기 표시 그다음에 박스 표시 스티커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라벨링을 위해서 정지 사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동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정지 사진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제 FFmpeg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하면은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 시간에 있는 정지 사진을 JPEG 이미지로 뽑아주게 됩니다. 이미지들은 가능하면 다양한 형태의 그 다음에 빛깔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일수록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다양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도 잘 딸기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다양한 형태의 종지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경지 사진이 준비가 되게 되면 이미지에다가 라벨링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MIT에서 제작한 라벨미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UI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요. 사각형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폴리곤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 박스가 이 사각형이 어떤 물체인지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지금 박스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딸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실제적인 동작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폴더 안에 지금 이미지가 7개가 있게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요. 물론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라벨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일단 하나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딸기 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박스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를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딸기로 라벨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딸기가 모두 12개가 있는데요. 12개 모두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가운데 보면 스티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딸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일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라벨링을 마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 같은 제이슨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이슨 파일이 하나만 생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앞서와 같은 라벨링 작업을 전부 해줘야 됩니다. 라벨링이라는 것은 박스에다가 사각형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딸기랑 스티커에도 전부 다 모든 작업을 수작업입니다. 이건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7개의 그림이 있으니까 7개의 제이슨 파일이 생길 텐데요. 일단은 한 개만 일단은 먼저 보도록 하면은 일단 하나가 생겼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표시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라벨이 박스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요 좌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포인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딸기도 표시를 했었었는데 딸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좌표는 이렇고 렉탱글 이렇게, 예, 렉탱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원형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폴리곤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벨미로 라벨링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이슨 파일들을 욜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욜로의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오픈소스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벨미 2 욜로.py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이슨 파일로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욜로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미지 폴더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 정보가 들어가 있는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데이터셋이라는 파일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훈련을 구글 콜앱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생성된 이 데이터들을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폴더 그대로 그냥 올리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어, 또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하고 라벨, 그 다음에 데이터셋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걸로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원본 동영상 파일에다가 동영상 파일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라벨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비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동영상들도 일단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 데이터셋.yamar이라는 파일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앞서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질 때는 현재 기준의 폴더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구글 드라이브로 옮겼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세 개의 데이터들, 트레인 데이터, 어, 트레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테스트, 요 폴더 구조가 이제 로컬리스트랑 달라졌기 때문에 요 값들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값들이 수정해 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요거 잊으시면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요거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컬 PC에서 라벨링을 하고 그다음에 욜로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로버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시면은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동영상에서 스틸 이미지 뽑는 것까지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해야 되지만 이 스틸 이미지, 정지 이미지들이 생기면 이거를 로버플로우라는 곳에 만약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쓰시게 되면은 그 이미지들을 쭉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라벨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포맷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다 지원해주는 기능이 로버플로우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라벨미보다는 훨씬 더 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음, 정지 사진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뽑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이미지를 약간 좀 변형을 시켜서 어, 없는 사진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어, 굉장히 유용한 많이 쓰고 있는 거여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욜로 툴과도 굉장히 잘 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인티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이 다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욜로 툴을 지금 저 이제 콜앱에서 구글 콜앱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콜앱에는 이 욜로 툴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커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임포트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욜로를 임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준비는 지금 다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데이터셋.yaml 파일도 안에서 디렉토리를 다 수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훈련은 실제 그냥 이 욜로 커맨드를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따로 무슨 파이썬 코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로 욜로를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스크는 디텍트라는 거를 지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트레인, 예,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새로 추가로 트레인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사용할 모델은 어, 8n.pt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 나왔는데요. 11, 8, 뭐 그렇게 성능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8을 쓰셔도 되고 11을 쓰셔도 됩니다. 11 쓸 때는 앞에 V가 없습니다. 욜로 11n.p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셋 야물 파일 요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폴더 기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훈련은 F4는 100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해서 100번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욜로 v8n.p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딸기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best.pt라고 하는 파일이 생깁니다. 요거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작업할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도 다 됐고요. 이제 욜로 모델은 딸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아까 저희 보셨던 동영상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 속에 있는 이미지 딸기랑 그다음에 박스 스티커를 인식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커맨드가 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뭐 파이썬 코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욜로라는 어, 실행 파일을 바로 그냥 실행을 합니다. 욜로라는 실행을 하게 됐고요. 타스크는 디텍트고 그다음에 이번에 모든 아까 직전엔 트레인이었는데 이제 프리딕트를 합니다. 실제로 프리딕트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저희가 방금 전에 학습을 해서 얻어놓은 best.pt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스는 이제 이 무비 파일에다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컨베이어 벨트에 딸기 박스가 움직이는 원본 파일을 이렇게 주면은 자,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 다음에 보시는 화면에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이게 오검출되는 부분들이 이게 컨베이어 벨트 파란색에 좀 여기서 좀 여러 번은 좀 잘못 인식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되게 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딸기 컨베이어 벨트 위에 딸기가 이렇게 정확히 인식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색깔이 바탕이 녹색에 빨간색 딸기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정확도가 높게 잘 디텍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가 욜로를 이용을 해서 딸기 박스를 인식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제가 콜앱에서 구글 콜앱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요. 이 욜로를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 어떤 딸기 같은 것 아니면 뭐 다른 커스텀 데이터를 훈련해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오픈 소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구글 콜앱에서 훈련을 시켜서 아까 베스트.pt라고 하는 이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모델을 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은 이제 NCNN이라고 하는 포맷인데요. 이 포맷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좀 추가적인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PT를 이런 ONNX 포맷을 일단 먼저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환하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건 코딩 문제라기보다는 좀 조금 그냥 음, 약간 좀 수작업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오픈 소스를 받아가지고서 작업을 하면은 앞서서 보셨던 그 영상 속에 딸기를 인식을 하고 딸기 박스 인식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해봤습니다. 해서 어, 이런 환경을 지금 꾸며놨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요. 왼쪽 아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화면에다가 지금 아까 보셨던 딸기 동영상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딸기 박스가 움직이는 거를 바로 안드로이드 폰으로 찍으면 좋은데 일단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환경이 없어서 그 환경을 담은 노트북 화면을 여기다 틀어놓고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 노트북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딸기 박스를 인식을 해서 욜로를 이용한 딸기 박스 인식 앱이 그 정보를 딸기가 지금 딸기 박스가 몇 개다라는 정보를 음, 정확하게는 딸기 박스의 그 포인트입니다. 네 개 그 사각형이 이제 나올 테니까 그 좌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는 이제 박스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박스들도 생기겠죠. 딸기를 인식을 하니까 딸기에 대한 스트로베리에 대한 네 개 좌표도 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컴퓨터가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지금 박스가 몇 개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데모까지 그 데모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보시는 게 스마트폰이고요. 이게 이제 노트북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딸기가 옮겨가는 거를 이동해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식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정보들이 이게 컴퓨터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박스가 옮겨간지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